안녕하세요. 패트릭 어학원의 패트릭입니다. 제가 파운데이션 라이팅 강의를 맡게 됐는데 당연하게도 패트릭 어학원의 패트릭이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 1, 1번 파운데이션 라이팅 수업의 목표가 무엇이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당연하게도 국어 문장을 영어로 번역하는 방법을 배우고 연습을 한다. 즉 우리말 문장을 영어로 번역하는 방법을 배우고 연습한다는데, 일단 이 방법이라는 건 뭘까요? 당연히 국어 문장을, 우리말 문장을 영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문법이라는 걸 알아야겠죠. 자, 그럼 2번을 보도록 합시다. 왜 배워야 하냐? 보죠. IBT 토플에서 스피킹과 라이팅이 있고 우리말 문장을 영어로 번역할 수 없다면 당연히 두 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버전의 토플이 IBT 토플이라고 해요. 이거는 제 기억이 아마 정확할 텐데 2005년 9월 맞을 거예요. 2005년 9월에 공식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IBT 토플을 하게 됐는데, 그 전 토플은요 스피킹과 라이팅이 없었어요. 뭐 라이팅이 있긴 있었는데 지금 같은 버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2005년부터 토플이라는 게 스피킹 라이팅이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저는 라이팅이니까 라이팅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글을 영어로 써야 된다는 거 당연히 이미 시험 보기 전부터 부담일 거 알아요. 근데 이거를 입장 바꿔 생각해 봅시다. 이거를 토플을 만드는 ETS라는 회사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자고요. 채점하기도 어렵지 않겠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영어로 무언가를 써요. 이건 한국에서만 보는 시험이 아니죠. 근데 그 전 세계 사람들이 각자 다른 특징을 가지고 굉장히 특이한 실수를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30점 만점에서 너는 27점이고 너는 24점이고 너는 29점이고 너는 15점이고 너는 4점이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점수를 주려면 이 사람들도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대략적으로라도 어떻게 이 토플 라이팅이 채점이 되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영어로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많은 분들은 바로 인간이 읽고 점수를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먼저 읽게 되는 것은 컴퓨터가 읽습니다. 컴퓨터가 여러분의 글을 읽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잠시만 생각해 보죠. 컴퓨터가 여러분의 글을 읽고 만약 점수를 준다면, 즉 30점 만점에 여러분이 받은 뭐 17점이 오로지 컴퓨터가 해서 점수를 준 거라면 여러분 혹시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생각을 해봐. 쫓아와봐. 인정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 항상 물어보면 있어요. 근데 나라면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나라면. 왜냐? 당연히 컴퓨터가 여러분의 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철자가 틀렸다든지 문법이 틀렸다든지, 여러분 그건 MS 워드만 써도 빨간 줄이 나오고 초록색 줄이 나오는 거 보면 컴퓨터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컴퓨터가 여러분의 파이널 그레이드를 주는 건 인정할 수가 없죠. 왜요? 글이라는 것은 논리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컴퓨터가 주는 점수가 마지막 점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결국 여러분이 30점 만점인 라이팅은 15점인 통합형, 15점인 독립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파트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이 에세이를 하나 썼을 때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점수는 0점부터 15점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컴퓨터는 무엇을 판단할 수 있냐? 오로지 문법이 얼마나 틀렸냐를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0부터 10점 정도의 점수까지는 컴퓨터가 줍니다. 오로지 문법만 가지고요. 쫓아오고 계세요? 당연히 할 수 있고, 그거는 컴퓨터가 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인간 보고 문법이 얼마나 틀렸냐를 발견하라 그러면은 같은 사람이 할 수도 없는 거지만, 같은 사람이 하더라도 뭐 컨디션이 좋을 때와 컨디션이 나쁠 때, 뭐 기분이 좋을 때, 뭐 여자친구랑 싸웠을 때, 뭐 이혼하기 직전일 때, 이럴 때는 기분이 나빠져서 더 찍어내고 이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가 정확한 기준으로 문법을 체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문법 실수가 많이 없어서 10점 정도 또는 9점까지 오게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인간이 읽어서 점수를 주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도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고 두 사람이 읽게 되고 두 사람의 이제 점수가 비슷했을 때 그 평균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자, 그럼 여기서 얍삽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토플 라이팅 강사인데 여러분은 무조건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학생들의 라이팅 점수를 빨리 올리고 싶어요. 20점 이상으로. 즉 각 파트에서 10점 이상씩 받게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즉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에세이를 컴퓨터가 읽게 되고 컴퓨터는 0점부터 10점 사이의 점수를 주게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10점을 받게 됐다. 즉 문법 틀린 게 많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인간이 읽어서 11, 12, 13, 14, 15점 사이의 점수를 받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가장 빠르게 점수 올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즉 가장 빠르게 문법 안 틀리게 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가장 단순하고 가장 빠르게. 지금 여러분 대답하면서 와야 돼요 이거. 가장 빠르고 가장 단순하게 10점까지 오는 방법이 뭐겠어요? 당연히 외우면 되지 글을. 한 글을 외우는 거야. 뭐 좀 재밌게 설명하자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막 외우는 거야. 문법은 안 틀리잖아. 다양한 어휘가 있고. 즉 컴퓨터는 여러분의 논리는 볼 수가 없잖아. 그럼 10점을 받게 될 거 아니야. 당연히 인간이 읽으면 개소리라는 걸 알게 되겠지. 하지만 이 상황에서 일단 이로 넘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10점이 유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것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 2011년도까지는 먹혔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보면 논리라는 것을 이 ETS가 엄청나게 많이 보기 시작하면은 채점이 불공평하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의 비중을 많이 두고 문법을 어느 정도 잘 맞았을 때는 오케이 10점은 미니멈으로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즉 에세이를 하나 외웠어요. 그럼 문법 안 틀리니까 10점 나오죠. 또 에세이를 하나 외웠어요. 문법 안 틀리니까 10점 나오죠. 그럼 여러분 20이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쉽게. 당연히 뭐 영작 배우고 뭐 논리 연습하고 하는 것보다는 에세이 하나 외우고 에세이 하나 외워서 20점 받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단순하게 점수를 받아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ETS의 문제가 생기죠. ETS는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가 시험 봐서 밥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그 점수를 믿어주는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즉 네가 가고 싶어하는 미국 학교에서 토플 점수를 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ETS에 돈을 내고 토플을 보는 거잖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영어 실력과 여러분의 점수와 비례하지가 않으면은 이 ETS가 주는 점수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겠죠. 미국 학교들은. 이거 이해돼?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어떤 미국 학교가 영어를 잘하는 외국인 학생을 뽑고 싶어요. 내가 뭐 조교를 쓰고 싶어서. 토플 라이팅 점수가 몇 점이 나와서 우리 학교가 너 영어를 잘 쓰겠구나 했어. 그래서 뽑아놨더니 개판이야. 이런 식으로 받던 애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누구한테 화가 나겠냐고. 얘한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영어 실력과 점수가 비례하지 않을 때 ETS의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끝이 아니에요. 너도 문제가 생기겠죠. 왜요? 영어로 글을 못 쓰면은 유학 가서 에세이는 어떻게 쓰시려고? 난 항상 그게 궁금해요. 이제 가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비법이 있어 마법의 템플릿에 평평평 팡팡팡 뜯어 넣었더니 뭐 토플 라이팅 27이 나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뭐 믿어봅시다 일단. 그렇게 점수가 나오면 안 무서워 미국 학교 가기 전에. 아니 여러분이 가서 당장 페이퍼를 쓸 텐데 여러분 한국말도 레포트 쓰는 게 어려운데 그렇게 영작 준비가 안 돼서 가면 안 무섭냐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ETS도 2011년 이후부터 진화를 합니다. 바꿨어요. 채점 방법을. 즉 컴퓨터가 보긴 보지만 옛날에는 컴퓨터가 준 10점에 대해서는 10점이 유지가 됐지만 요즘은 인간이 읽었을 때 얘는 완전 에세이를 외워 쓴 애다. 데이터베이스가 있겠죠. 많이 외워 쓴 에세이에. 또는 얘는 토픽과 아무런 관련 없는 말을 했다. 라는 게 판단이 됐을 때는 0점을 줘버립니다. 이해되셨어요? 지금 이 얘기 왜 하고 있는지 아시죠? 결국은
왜 우리가 영작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두 가지인 거예요. 1번, 토플 라이팅을 잘 보기 위해서, 스피킹을 잘 보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고, 2번, 네가 미국 학교에 가서 학위라는 걸 받고 싶은데 관심이 있다면 단순 합격 수준이 아니라 졸업장을 받고 싶은데도 관심이 있다면 영작이라는 건 꼭 배워야 한다 이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생각보다 강의가 길어졌는데 빨리빨리 가도록 하죠. 저 이 번호가 훨씬 더 많아져야 됩니다. 지금. 자, 다음. 이 교재는 왜 이딴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 여러분이 지금 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특이하게 뭐 다른 교재들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번호가 나열되어 있고 질문이 계속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이 계속 있어요. 왜 이렇게 구성되어 있냐? 여러분, 제 당연히 나이 뭐 밝혀도 상관없지만 뭐 아무튼 밝히고 싶진 않은데 저 생각보다 강의 굉장히 오래 했어요. 저 대학교 뭐 이렇게 하면 나이가 까발려지는 뭐 하여튼 저 10년 넘게 강의를 한 사람이에요. 훨씬 더 넘게. 토플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강의 방법을 써봤어요. 근데 하나는 제가 확실해졌어요. 제가 가르칠 내용을 다 교재에 써주잖아요. 그러면 강의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 결국 옛날 스타일대로 펜을 들고 자기가 이해하는 걸 적으면서 가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거를 제가 알았기에 여러분은 펜을 들으면서 펜을 들고 필요한 내용을 적으면서 강의를 들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당연히 상식이 있는 사람은 지금 이미 적고 있겠지만 그냥 지금 입 벌리고 듣고 있었다면은 펜을 들고 적기 시작하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이제 영작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문장이라는 거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글에서 봤을 때 국어가 될 수도 있고 영어가 될 수도 있고 쭉 단어들이 나열돼 있다가 마지막에 마침표가 찍혀져 있는 걸 문장이라고 하고 토플 라이팅은 전부 문장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글이니까 이건 시가 아니고 그냥 옆에 있는 애랑 떠드는 게 아니고 글이기 때문에 문장으로 써야 돼요. 모든 부분을. 그럼 문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주어와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다. 당연히 이딴 소리는 엄청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요 정도면 돼요. 그러면 다음 내용은 보도록 하죠. 다음 내용은 뭐냐? 지금 집에 가고 싶다라는 문장에서 주어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말을 영어로 옮기는 목표인 상태고 문장이라는 건 주어와 동사로 구성이 돼 있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 집에 가고 싶다라는 문장에서 주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일단 주어를 쓰고 동사를 쓰면서 여러분이 영작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고. 주어가 뭡니까? 답은 없죠.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다음 내용 보도록 하죠. 꼭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라고 돼 있어요. 자, 아까 기억나시죠? 우리나라 말에서 여러분 지금 집에 가고 싶다 해서 주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예요. 우리말은, 즉 국어는 주어라는 것을 생략할 수 있어요. 되게 놀라운 게 아니에요. 참고로 지금 여러분 10시 40분이에요. 밤. 그래서 제가 조금 피곤해 보일 수도 있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뭐 밤 10시 40분 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뭐 7시 반에 일어나서 10시 40분까지 살고 있어요. 카톡도 몇 번 보냈을 거고 통화도 했을 거고 생각도 했을 거고 강의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 중에서 제가 한 우리말 중에서 주어를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건 아세요? 배고파, 힘들어, 짜증나. 주어가 있었나요? 짜증나 해서 그럼 주어가 짜예요? 짜가 그거 하고 있는 겁니까? 배가 고픈 겁니까?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나도 알고 있다고? 오케이, 여러분 알고 있는 것도 알아요. 근데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Studying English can make many friends in USA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우리말로 해석해 보세요. 멈추고 해보세요. Studying English can make many friends in
USA, United States 라는 문장 해석을 해보라고. 멈추고 해봐. 자, 그럼 보죠. 정확한 해석은 영어를 배우는 것은 미국에서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다라고 해석이 돼요. 이거를 다르게 하는 사람도 있지. 뭐 예를 들어서 영어를 배우면 미국에서 친구 사귀는 게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도 이거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해석은 study에다 ing 붙이면 뭐야? 공부하기가 되는 거지. English가 있으니까 영어 공부하기잖아, 지금. 영어 공부하기가 can make many friends. 친구를 사귈 수 있다. 미국에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즉 정확한 해석이 이거라고. 영어를 배우는 것은 미국에서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다가 정확한 해석이라고요. 뭐가 문제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 이해돼? 이 국어, 영어를 배우는 것은 미국에서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다가 뭐가 문제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자, 이 문장을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꺼내는 이유는 제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토플 라이팅이라는 걸 강의를 할 때 처음으로 첨삭을 했던 에세이에서 있었던 문장이고, 저는 이 문장을 보고 굉장히 충격받았었거든요. 왜냐면은 이 문장은요, 문법적으로는 틀렸다고 할 게 없어요. 해석이 돼요. 근데 저는 라이팅 강사로서 이 문제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럼 고쳐줘야 되잖아. 이 문장이 왜 틀렸는지. 근데 저는 어떤 제안도 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이었던지라 의도를 모르겠는 거야. 이 사람들이 뭐 이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자,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냐. 제가 그 사람을 불렀어요. 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라는 거야. 영어를 공부하면 미국에서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다를 영작하고 싶었다는 거야, 자기는. 어? 영어를 공부하면 미국에서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었다는 걸 영작하고 싶은 상황에서 이 사람은 굉장히 단순하게 나가는 거지. 어떻게? 영어를 공부하면 친구를 사귈 수 있다? 미국에서 이 지랄을 해버린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한 사람, 지랄이라고 해서 미안한데 그 사람 뭐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영작을 했다고. 뭐가 문제인지 알겠어, 지금 이거? 아니, 지금 자기가 한 말에서 주어가 없다라는 걸 생각하지 않은 채 초단순하게 처음 나온 말이 주어고 마지막 말이 동사이다 라는 식으로 영작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봐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문장을 쓰잖아. 이거를 여러분 미국에서 썼다고 해봅시다. Studying English can make many friends in the United States. 그럼 미국 사람 뭐라 그럴 것 같아? 그 의도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되게 답답해지는 거야. 이딴 식으로 쓰기 시작하면은. 문법이 틀린 게 없으니까 제한할 건 없고, 미국 사람 입장에서 오직 할 수 있는 매우 흥미롭구나. Your writing is very interesting. 이런 말밖에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즉 한국에서 주어가 생략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안 할 것 같다고 나는 이런 실수. 여러분, 저 한국에서 내가 몇 장의 에세이를 첨삭했을까? 아마 진짜 과장 하나도 안 보태고 만장은, 아니 몰라. 만장은 100% 넘어. 만장은 넘어. 한국말에서 주어가 생략됐다라는 걸 생각하지 못해서 영작이 틀리는 게 가장 흔한 이유 3개 중에 뭐 1, 2위는 해요, 이게.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아니, 되게 간단한 방법이 있죠. 생략되어 있는 주어를 국어에 넣어. 그리고 영작을 하면 되잖아. 영어를 공부하면 미국에서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생략되어 있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면 우리는 미국에서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다잖아요. 그럼 이제 영작이 쉬워지죠. If we study English, we can make many friends in USA. 당연히 이거보다 다르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 생략되어 있는 주어를 넣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살짝 짚고 갑니다. 문장이라는 건 주어와 동사로 구분되어 있는 거고 우리나라 말은 주어를 생략할 수 있지만 영어는 주어를 생략할 수 없다. 그래서 만약 국어에서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면 그걸 여러분이 인지했다면
가장 쉬운 해결책은 생략되어 있는 주어를 넣는 것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음 보도록 하죠. 이 책상은 단단하다 를 영작하고 싶습니다. 주어가 무엇이고 동사는 무엇입니까? 자, 보세요. 그럼 여기서 이 책상이 단단한 거예요. 즉 주어는 책상이고 동사는 단단하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뭐 그리 나쁜 건 아닌데 나빠요. 잘할 수 없다.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강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죠. 뭐 한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없으면 특이한 상황이지. 이거를 스마트폰으로 볼 수도 있고. 자, 근데 한 2, 3, 10년 전, 20년 전, 뭐 10년 전만 해도 돼요. 그때 스마트폰이 이렇게 많이 쓸 때가 아니거든요. 그 뜻은 영어 단어를 모를 때 영어 단어를 찾기 위해서는 종이 사전을 봤어야 될 때 종이 사전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보다 문법에 대한 이해가 더 좋았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 문장을 영작하고 싶어서 네이버 사전에다가 또는 어떤 전자사전이든 단단하다라는 단어를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엔터를 쳤어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당연히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게 hard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기 시작하겠죠. 아, hard가 단단하다이구나. 그래서 당연히 그 정도 수준이 아닌 사람들이 이 강의를 보는 분들이 많겠지만 this desk, 이 책상 단단하다 hard 이렇게 쓰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건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종이 사전을 쓰던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문법 지식이 약한 사람이 더 적었어요. 왠지 이제 강의를 들으면 알게 돼요. 계속 보세요. 동사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돼 있어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당연히 이거는 죄송합니다. 어떤 뭐 누군가 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제 생각에 한국 사람들의 영작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동사라는 개념을 좀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한 건데 저는 이렇게 잡습니다. 연결고리 동사와 일반 동사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연결고리 동사. 보세요. 수학에서 등호와 비슷한 뜻의 동사다. 등호. 즉 1 더하기 1은 2. 이 등호, equal sign과 비슷한 뜻이다. 대표적인 연결고리 동사로는 당연히 비동사, become, look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I am sad 이랬어요. 이 뜻이 뭐예요? 슬픈이죠. 이거 뭐예요? 나죠? 이 뜻이라고 am이. 이해됐어? 내가 슬픈 상태인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I am Sam 이렇게 오더라도 나와 쌤과 같다. 이해되세요? 이런 뜻의 동사들을 연결고리 동사라고 해요. 근데 분명히 아까 보다가 look이 왜 연결고리 동사냐? 당연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look의 뜻, 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은 you look good 이랬다고 보자. 그럼 이거는 네가 보고 있다. 굿을 네가 굿 이러고 있는 거냐고 이게. 이해되니? 네가 굿을 보고 있다니 이게? 이 정도는 외워져 있잖아. 무슨 뜻이야 이거? 너 좋아 보여잖아요. 이게 연결고리 동사라는 거예요. 행동을 하고 보면 안 돼. 여기서 look을. 얘와 얘가 결국 근본적으로 같다. 라고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연결고리 동사라고 한다고. 이해됐어요? 당연히 이건 저희가 나중에 좀 더 시간을 내서 많이 배울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이게 연결고리 동사고 다음 일반 동사는 쉽게 얘기하면 나머지는 다 일반 동사예요. 일단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일반 동사냐 연결고리 동사냐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한국 분들에게는.
일반 동사입니다. 즉 사전에서 다로 끝나. 즉 여러분이 다로 끝나는 말을 찾아야 되는 건 일반 동사예요. 자, 계속 보죠. 그럼 이 책상은 단단하다를 영작하기 위해서 사전에는 어떤 단어를 찾아야지 이게 문법적인 이해가 좀 있고 사전을 제대로 쓰는 사람이냐. 당연히 단단한을 찾아야 돼요. 이 책상이 단단하다라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단단한 상태란 말이야. 그리고 단단한은 hard죠. 그래서 영작은 this desk is 연결고리 hard 이래야지 이 책상이 단단한 상태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항상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일반 동사냐 연결고리 동사냐, 즉 무조건 다로 끝났다고 마지막 다에 있는 말을 찾아 쳐넣으려 그러지 말고 지금 이 주어가 어떤 상태인 건지 어떤 행동이 하고 있는 건지를 구분을 해서 어떤 상태일 때는 형용사를 찾으면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고, 만약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면 일반 동사를 찾아야 되는 거겠죠. 자, 14번. 다음 문장들의 주어와 동사를 찾아봐라. 주어가 없으며 생략된 주어를 넣으시고 동사는 연결고리 동사와 일반 동사로 구분해봐라. 자, 이게 데이 1의 마지막입니다. 이거를 차분히 좀 하세요. 무조건 답만 볼라 그러지 말고 좀 시간을 들여서 해. 천천히. 다크서클로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부터. 자, 근데 여기서 하나는 여러분 공부법에 대해서 딱 1분만 더 설명을 해드리고 데이 1을 끝내드릴게요. 보세요. 봐봐. 여러분 저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게 한 10년 정도 된 거고 그 전에는 초등학생도 강의를 했었고 중학생도 강의를 해서 고등학생도 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어린 학생들을 과외를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도 이런 학생이 되지 말라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너라 그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세요. 예를 들어서 1번 문제가 있어. 답이 A, B, C, D야. 보기가. 그래서 얘가 B를 했어요. 그래서 틀렸어. 그래서 제가 부릅니다. 얘야, 이리 와봐. 너의 답은 B가 아니야. 너 하기 전에 A! 선생님 엄청 걸고 A예요. A를 하려 그랬는데 손이 삐끗했을 뿐. 막 이래요. A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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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돼요? 이런 애들이 있다고. 저는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가렴이라 그래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얘는 배우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배우고 싶잖아? 그럼 ABCD 중에 답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지 잘 배울 수 있어요? 쓰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답이더라도 근거가 있게 틀려주면 훨씬 빨리 배워요. 그럼 나 모르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때려박고 기도하겠다. 이게 공부의 습관이 된 분들이 있는데 틀리더라도 근거가 있어야지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빨리 가르칠 수가 있고 여러분도 많이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 정확히 내가 이게 뭔지 모르겠다, 주어가 뭔지 모르고 동사도 어쩐 종류인지 모르겠다 그럼 차라리 넘어가. 확신을 가지고 어느 확신은 아니를 근거가 있는 애들만 표시를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를 하세요. 그 다음 데이 2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